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 토픽입니다. 검찰총장 대행이 대폭발했다. 이 정권을 향해서 헌법 위반하지 말라. 사실 검찰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일종의 정치검찰 이렇게 찍혀가지고 모든 이재명과 관련한 모든 사건들은 조작했다. 검찰이 조작한 기수다. 그래서 안에 TF까지 만들었죠. 조작 기소, 검찰 기소 조작, 대응 TF 해가지고 연일 검찰을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거기다가 검찰 출신 양보남, 박균택,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 해주고 금배지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서서 검찰을 아예 몹쓸 조직으로 만들어버리죠.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특수부 수사, 그러니 이 정치권과 연결된 수사, 이거는 극소수죠. 특수수사는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국민 생활, 민생, 치안, 이런 것과 관련된 있는 것이 검찰이지. 검찰이 이 과거에 좀 정치 성향을 보였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우파든 좌파든 정치 성향 보였습니다. 기억하시면 문재인 때 추미애 사단 완전히 정치 성향을 다 보였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특수부 주로 이런 검사들은 극소수,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민생 치안 같은 거 수사하고, 그 다음에 마약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공 수사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정치 검찰이다. 왜? 이재명 기소했다고. 이재명과 그 신복들 기소했다고. 아예 검찰청을 지금 공중분해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 검찰이 대규모로 반란을 해야 될 텐데 왠지 좀 조용하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특히 지난번에 심우정을 이제 쫓아냈죠. 심우정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인데 한 2주 전에 노만석 총장 대행이 상당히 검찰 내부로부터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왜 그랬느냐 하면은, 노만석은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권에서 발탁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심우정을 쫓아내고. 그래서 노만석이 이재명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2주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정부 여당이 검찰 폐지를 그때 공시가 한 시점에 출근길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나서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정부 여당의 검찰 폐지 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는 겁니다. 검찰을 다 공중분해해버리겠다는데, 이때 저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잘못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 편향된 그것은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때 문재인의 검찰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을 받던, 자, 그것도 있고, 또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그런 비판도 있었죠. 그러면은 그것은 같이 그 부분을 없애야죠. 그 부분을 좀 줄이고, 기존에 하던 민생 검찰, 이런 민생 수사, 마약 수사, 이런 것에 매진을 해 나가야 되면은 기존의 검찰 조직, 노하우가 다 있어야 되고, 인력도 그대로 있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때 그런 비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검찰청을 아예 공중분해한다니까는. 학교에 일진이 설친다고, 일진, 애들 폭력하는 애들 있죠. 일진이 설친다고 학교를 없애버리느냐. 일진만 속아내면 되지. 자, 그런 비유까지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없애버려야지, 자기가 임기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이재명이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하나 하더라도, 임기 끝나면 여러 가지 수사받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때 저도 계속 전해 들었던 거 몇 가지 수사 안 하고 지금 끝난 게들이 있습니다. 재판은 또 별개고. 그 재판도 계속 이제 검찰이 그대로 좀 공소유지를 해서 또 할 거고, 수사도 그때 정자동
뭐 힐튼 호텔 그 의혹들, 그리고 뭐 원금 쪼개기, 뭐 여러 가지 수사도 안 끝난 것들은 많습니다. 그건 일단 검찰은 이제 다 없애버려서 그런 것을 클리어스럽게 털어버리려고 검찰을 없애는 그런 상황, 그런 측면도 강한데, 그런 측면이 강한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검찰이 없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이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 개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 이게 뭐 국민 입장에서 설계합니까? 좌파 정권이 입맛에 맞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 공허한 소리죠. 자, 그때 노만석 대행의 이 말이 나왔을 때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검찰 내부망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왔는데 이 현 검사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아니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잘못을 한 건지 좀 특정을 해달라.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재명 정권에 뭘 잘못했다는 거냐? 그럼 진짜 그 검사들이 전부 다 사건 조작했다는 거야? 박균택이나 양부람이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잘못이라며 자성까지 해 주시니까 참으로 힘 빠진다. 못 해먹겠다. 언론과의 인터뷰 같은 데서도 차장 검사급 이런 사람들이 정부 여당이 법 논리와 상관없이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으로서 외풍을 막아주지 못하는 발언이다. 그때 검찰 동호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퇴직 검사들 검찰 동호회도 성명을 내고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건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다.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무총리라는 것은 지금 헌법에 그 직함이 직위가 딱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국정이인자라고 부통령으로 못 바꿉니다. 바꾸면 위헌이죠. 그런데 헌법 89의 구조에 보면은 검찰총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해버리면 검찰총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헌법 위반이다. 이걸 그때 검찰 동호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노만석이 그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노만석 대검 차장 검사,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왜 오늘 입장문을 냈느냐 하면은 지금 25일, 그러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부패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중수청, 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죠. 자, 그러니 노만석, 이제 현재 검찰의 수장이죠. 대행이지만은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서 저번처럼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당이 더 싸. 이런 말은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 말 할 수가 없죠. 지금 내일 검찰청이 없어지는 고반이 됐는데 입장문을 내서 일단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서 성찰하겠다. 일단 이 정도는 밝힙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입니다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위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헌법 89조에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이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명칭 도입에 대해서 노만석 권한대행은 재헌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그런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것을 아예 분류를 해버리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생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해체를 해버리면은 이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위헌성을 없애야 된다. 근데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존의 검찰 조직이 이제 실제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내일 법안이 처리가 된다고 해서 검찰청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죠. 유예 기간이 있으면은 그 유예 기간 동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당장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존에 하던 뭐 이재명 주변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되지만은 당장 떠오르는 것이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재명의 수사를 법원에서 재판부가 5개를 다 중단시키는데 그러면 그때 공소를 제기를 했던 공소 유지를 하고 있던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검찰은 그걸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 항고를 해서 검찰 차원에서 항고를 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무슨 이 재판 지휘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도 있지만 재판 지휘권이기 때문에 검찰이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은 이것은 헌법 84조의 해석의 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재판 지휘권이 아니다. 일단 대법원에 이 항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검찰이 해야 된다. 그 말이 법원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심지어 서정우 법대로에서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대법원 관계자가 이제 자기들이 재판 5개를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죠. 그냥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죠. 근데 5개 재판부가 이재명 정권 초기에 서서히 풀으니까는 일제히 다 누워버렸습니다. 누워서 재판을 중단시켰는데 그러면 대법원 쪽에서는 이거 검찰이 가만 안 있겠는데 검찰이 항고를 하겠는데 재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이 항고를 할 거야 뭐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죠. 아마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짜고 있는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또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은 이 조은석 내란 특검에 얼마 전에 또 소환이 됐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서 바로 직전 검찰총장 지금 대행 체제고 소환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 왜 적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적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적시 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그 전에 그와 유사한 일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해도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해서 안 했다. 그때 그렇게 됐는데 그걸 다시 특검에서 왜 안 했느냐고 하면서 직전 검찰총장을 불렀죠.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이 심우준 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이것도 다시 공수처가 수사를 다시 합니다. 수사를 해서 오늘 심우정 전 총장 자택 그리고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도 막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검찰이 과연 이것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냐.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 전의 입장과는 좀 바뀌어서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잘못한 일이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편 방안을 해주기 바란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정권의 이 입맛에 맞도록 지금 막 때도 고치고 검찰청을 막 공중분해하고 직전 검찰총장을 강제 수사하고
그전에 일단락된 것을 다시 결전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하니까 검찰도 가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묘한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노만석 총장 대행이 일종의 반란을 했고 검찰도 돌아섰다.